최근에 그 이성윤 고검장이죠. 예. 지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는데 이분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했고 그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총장 물망이 놀랐던 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을 때 소위 말하는 반대쪽에 소위 친윤 검사가 있으면 반윤 검사에 이렇게 이제 속했던 네. 분인데 오마이뉴스에 최근에 며칠 됐죠, 이게. 그렇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 이제 네. 일요일, 토요일 그쯤에 이제 네네, 며칠 보도가 됐는데, 네. 오마이뉴스에 거의 1시간 40여 분 이상을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인간 윤석열. 그러니까 이제 이성윤이라는 이분은, 사법연수원 23기죠. 네. 23기인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은 연수원 동기예요. 네. 동기인데다가 같은 조예요. 네. 연수원이 그 당시 이제 한 290명 정도가 연수생이 있기 때문에 많잖아요. 네. 그래서 한 반도 이렇게 한 60여 명씩 이렇게 반으로도 쪼개지고 그 반에서도 또 한 20명 단위로 조로 쪼개진다고 그래요. 근데 같은 조에 속했다면 굉장히 같은 조에 속했다면 그 이후에도 그 모임도 있고 막역한 사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30년 동안 이제 같이 검사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네. 옆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그러니까 검사 윤석열을 계속 지켜본 거죠. 실 검언유착 사건이나 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당시에 틀어질 네. 일이 아니었으면 네. 여전히 친하게 지낼 수도 있는 네, 관계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막역한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조니까 막역한 사이였겠죠. 네. 그런데 지금은 왼수 사이가 된 거 아니에요? 윤석열 네. 대통령이 검사로 제일 싫어하는 검사가 이성윤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들고 그래요. 그렇죠. 한동안 원래는 네. 이제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네. 검찰총장한테 주례 보고라고 해서 이제 대면 그렇죠. 보고를 했었는데 네. 대면 보고가 사라졌을 정도였으니까요. 네. 네. 그 이제 이성윤 고검장이 그러니까 오마이뉴스 나와서 1시간 40여 분 동안 네. 인간 윤석열, 그리고 검사로서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 사단에 대해서 이 얘기를 쭉 풀어놓은 게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윤 대통령의 어떤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징계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한 얘기, 윤석열과 한동훈 관련 얘기, 이렇게 해서 1시간 40여 분을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윤석열 대통령,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을 이해하는데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워낙 30년 동안 지켜본 얘기들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접 경험한 얘기들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대선 때, 네. 후보들, 그러니까 뉴스버스에서 후보들에서 탕구를 했어요. 이재명 탕구, 윤석열 탕구. 네. 근데 윤석열 탕구로 한 3회를 걸쳐서 썼었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포털에 이제 들어가기 전이라서 네. 이 검색은 안 되지만 뉴스버스 사이트에서는 검색이 됩니다. 네이버에서는 검색이 안 되지만 그때 이 썼던 얘기들하고 거의 일맥상통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기사도 잘 썼겠지만 네. 그보다는 이제 그 평가가 네. 그러니까 저도 그냥 쓴 게 아니고 그 검사들 얘기를 들어서 썼단 말이에요. 네. 물론 그 당시에 들을 때 이성윤 검사장 얘기는 안 제가 의견 청취하는 그 대상에서 빠졌었는데 네. 그 맥락이 똑같은 걸로 봐가지고 평가가 검사 주변의 평가가 비슷하다. 그쵸. 이렇게 볼 수가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오늘부터 3회에 걸쳐서 오늘은 인간 윤석열,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성윤 고검장이 평가해 놓은 인간 윤석열, 네. 검사 윤석열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윤석열 사단에 네. 대해서 도대체 윤석열 사단이라는 게 실체가 있는 거냐, 윤석열 사단은 어떻게 작동됐냐, 윤석열 사단은 어떻게 움직여왔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가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관계가 돼 있느냐, 그리고 수사는 어떻게 해왔느냐, 네. 이런 얘기들을 또 내일을 좀 풀어가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들도 여러 번 짚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아까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징계처분 취소 소송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과 고발 사주 사건, 그리고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 역할을 맡아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1심 판결문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이런 문제들을 마지막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에 네.
그 이제 이성윤 고검장이 풀어놨던 얘기 플러스 저희들이 또 그동안 취재했던 얘기들을 섞어서 네. 한 3일 동안 이렇게 연속 방송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우선 먼저 들어가 볼까요? 그 오마이뉴스에서 나온 얘기부터 조금 얘기를 하고 어떤 내용인지 하고 그 오마이뉴스에서 저 인터뷰했던 내용 우리가 좀 간결하게 추려서 네.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그것도 좀 들어보고 한번 가죠. 자,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그 뭐라고 규정을 인간 윤석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단은 네. 부잣집 중위 수준이라고 이제 네, 평가를 전반적으로는 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일단은 되게 화를 참지 못하고 네. 이제 부하 직원들한테 화를 내고 막말을 한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이 거론이 됐는데요. 네. 채널A 검언유착 사건 당시에 이제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네.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 그 막말을 네. 하는 점도 그랬고요. 네. 그리고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나 감찰부장 보고 과정에서도 네. 화를 냈던 것은 이미 이제 좀 알려진 사실이기도 합니다. 네. 그 한동수 감찰부장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그 당시에 검사장을 한동훈 지금 장관이지만 네. 그 당시 수사를 하겠다, 조사를 하겠다, 감찰을 하겠다 보고를 했더니 뭐 책상에다가 다리를 네. 올려놓고 네가 그걸 왜 하려고 그래?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점도 이제 보도가 된 적이 있죠. 네, 네. 그 다 이제 보도가 됐는데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 이 폭언을 했다라는 거는 네. 김태현 기자 제일 먼저 보도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은 그 당시에 그 수사보고 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였나요? 감찰이었나요? 감찰과 네. 수사 관련 이거는 수사. 이제, 네, 수사였습니다. 네. 수사 관련해서 보고를 하려 하니까 네.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 이때가 압수수색 영장 휴대폰 압수수색을 할 때쯤이었잖아요. 이때가 이제 특정됐던 게 네. 채널 A를 압수수색하러 그 수사팀에 네. 나갔던 딱 그 시기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때 이제 채널 A 압수수색이 맞습니다. 채널 A 압수수색은 됐는데 그 당시에 보도한 MBC 네. 압수수색이 기각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뿔이 난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네. 뿔이 난 상황에서 전화를 했더니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라고. 그러니까 MBC 압수수색 기각된 영장을 가져와 봐라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검찰총장의 영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지를 않는데요. 개요만 보고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를 들어서 좀 그 약간 거부하듯이 얘기를 했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 이렇게 이제 지금 이 폭언이 들려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때는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검사장이 네.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네. 이 압수수색 영장이 이제 보고가 됐을 때 네. 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수사팀 판단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압수수색 한다 정도만 보고를 했었던 건데 그렇겠죠. 제일 윤석열 대통령하고 오른팔 그렇죠. 최측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최측근 치면 한동훈이라고 이렇게 뜬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때. 네. 그 정도로 최측근이니까 그러면 김 기자 얘기한 대로 새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사는 밀행성, 네. 기밀이 유지돼야 되는 거잖아요. 밀행성과.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총장한테 보고를 하면 아무리 검찰총장이지만 네. 보고를 하면 그 수사 대상자한테 흘러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아까 말했던 개요만 보고했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네. 내용 보고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니까 기각될 줄을 몰랐던 모양이죠. 네.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기각됐는지 알아보려고 가져오라고 사본을 가져오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본을 준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개요만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폭언을 한 거죠. 네. 수사를 하는 수사팀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이 정도 이제 폭언을 할 정도라면 네. 그 밑에 있었던 이제 보고를 하는 참모들한테는 얼마나 네. 더 폭언을 했을지 네. 뭐 이제 유추가 가능한 부분인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그 당시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판단한 것에 네. 그 반발을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혹은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네. 그 참모들을 굉장히 불편했다 이런 네. 얘기들도 들리더라고요. 네. 자, 일단 보고 때는 보고를 가서 좀 뭐 마음에 안 들거나 성이 안 차면 네. 화를 좀 절제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화를 참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큰 소리로 막 성질을 내서 보고하고 나중에 보고하는 당사자들, 부하 직원들이 주눅 들고 그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한번 그거부터 한번 들어보고 가죠. 제가 본 윤석열은
크게 그 화를 보고를 받을 때 화를 내는데요. 화를 낼 때 그냥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그 화를 참지 못해서 크게 언성을 높이는 그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뭐 이건 저한테도 많이 그랬을 거고요. 네. 제가 그 채널A 사건 수사할 네. 때 윤석열 전 총장이 저한테 전화해 와가지고 그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쏟아내면서 네.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라고 말하면서 성질을 부른 적이 있고요. 네. 또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나 또 감찰부장 이 보고 과정에서도 네. 그 화를 낸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보고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고 크게 언성을 높이면 그 후배들은 또는 또 참모들은 주눅이 들어서 말을 제대로 못한다고 그래요. 네, 이제 보고하러 가면 이렇게 화를 이렇게 잘 낸다 그래. 근데 저는 이게 그 매일 술을 마시잖아요. 술하고 네.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술은 나랑 잘 맞는다 그래서 그 뭐 이성윤 고검장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만큼 술을 잘 마시는 사람 본 적이 없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매일 같이 술을 먹으니까 매일 먹고 와서 오전에는 깨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하여튼 그 과정에서 누군가 보고 들어오면 이게 전날 이 술 기운도 있고 그러니까 화를 못 참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그냥 이 스타일, 성질 원래 뭐 그런 측면도 뭐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술과 연계된 게 아닌가 생각돼요. 근데 이 술에 대한 얘기도 지금 이성윤 모금장이 또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윤석열 총장은 뭐니 해도 네. 그 술을 잘 드십니다. 아. 그 검찰하면 폭탄주 생각난다는 것은 연상된다는 것은 누구나 네. 다 아는 사실이고요. 네. 윤석열 총장도 누구 못지않게 이른바 국민 폭탄주라는 소맥, 소주하고 맥주 사건 이걸 참 좋아하셨는데 네. 어느 기사를 보니까 지방 근무 때 폭탄주 일주일에 100잔을 드셨다고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과장은 아닌 것 같습니까? 윤 전 총장이 그 약주 드시는 거 네. 제가 보기에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술에 관한 부분을 좀 피적을 뿌는 거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 검사로서의 업무를 처리하기에 지장을 줄 정도였다고 생각했나요? 글쎄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업무에 술 드시는 분들의 네네. 잘 모르니까 어떻게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느냐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네. 윤 총장이 옛날에 저한테 말씀한 것은 자기는 술이 잘 맞는다. 그래서 술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 뭐 이 얘기 기억이 들어보면 나고요. 술에는 필적할 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 중에 지금 아까 뭐 녹취에 안 나온 것 같은데 네. 이제 이 인터뷰 중에 저런 부분도 있어요. 어디 대전 근무가 어디 근무할 때는 일주일에 100잔을 먹은 적도 있다 얘기를 네. 해요. 근데 또 과거에 한 30년 전에 그래도 많이 먹는데 100잔까지는 못 먹었는데. 저는 엄청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연수원 때부터 이제 네. 술을 잘 먹었다 이런 네. 얘기들도 했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되고 그리고 네. 술 많이 먹는다는 얘기가 들려서 이 검찰총장 이전에는 그럼 어땠나 싶어서 이제 연수원 그 동기분들한테도 좀 여쭤봤는데 네. 그 당시에도 이제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침까지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네. 아침에 와가지고 네. 이제 죽겠다라는 네. 말들을 정말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나왔던 게 이제 총평. 네. 뭐, 김 기자가 했지만, 이건 이제 김 기자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성윤 보검장이 여기 나와서 한 얘기잖아요. 부잣집 철없는 중위 수준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평가를 하는지, 네. 한번 뭐, 아까 우리가 언급도 했지만, 뭐 몇 가지 행태들을 예시를 해요. 네. 그 부분도 한번 들어보죠.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평가를 할 때 절대된 말씀 안 하시고 네. 약간 말을 험하게 한다든가 책상을 탁 쳤다든가 검사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화를 내신다든가 또 한동수 감찰부장 증언에서 본다시피
책상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네네네. 막말했다든가 이런 걸 보면 이미 제출을 받고 안 되면 압수수색을 하겠다. 이러니까 쇼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 꼭 중학교 2학년 같다는 것을 저희들끼리 말을 좀 많이 평가를 했었습니다. 아, 안에서. 예. 그 저희들끼리가 누구인 거죠? 저와 같이 근무하는 뭐 검사 동료들의 그런 평가를. 검사들끼리. 예. 네, 중학교 2학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한동수 감찰본부장이 이제 보고하러 들어갔는데 아까 김 기자 얘기했지만 책상 위에 이제 다리를 올려놓고 그렇습니다. 뭐 반말 지지를 한다든가 뭐 그런 얘기 있고 또 뭐 무슨 예시가 나왔죠? 절제된 말을 그렇죠. 안 하고 이렇게 네. 책상을 탁 친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을 참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이런 스타일들이 다 술과 연관돼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예. 이게 자기 통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예. 이 부분이 이제 뭐냐면 술을 먹고 이게 보통 정상적이면 이게 항상 이 뭐랄까 안정된 상태여야 되는데 그렇죠. 술을 먹고 하면 이렇게 좀 기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물론 제가 윤석열 대통령처럼 술도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네.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총 인간 윤석열은 지금 이성윤 고검장 얘기로 하면 부잣집 출신 중학교 2학년 수준 같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잖아요 지금. 네네. 네. 자, 이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검사 윤석열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우선 뭐부터 준비된 거 정리된 게 뭐 있죠?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일단은 그 검찰주의자라는 키워드로 이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 네. 대통령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이제 정의를 했는데, 네. 이제 검찰주의자라는 사람들은 결국은 검찰은 엘리트이고, 그리고 네. 이 검찰이 하는 일은 모두 이제 청렴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다가, 조국 전 장관 수사와도 이제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인데, 사실 네. 이제 검찰주의자와 검찰개혁자의 어떤 패권 네. 싸움이다, 뭐 다툼이었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이성윤 고검장이 그러죠. 검찰주의자 대 검찰개혁론자가 부딪혔다. 충돌한 사건이다. 이게 조국 그렇습니다.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그리고 요 네. 앞에 이제 인간 윤석열과도 이제 연관이 돼 있는 분인데, 네. 그 부분인데, 윤석열 사단의 이제 언론 플레이, 요 부분도 이제 그 언급을 이제 했습니다. 뒷부분에서 이제 네. 윤석열 사단은 언론 플레이를 어떻게 하는지 예, 얘기가 좀 나오죠.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따로 저희들이 녹취가 지금 없는데,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부분은,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왜 그럼 조국 수사를 했냐. 네. 이런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이성윤 고검장이 뭐 명확하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백그라운드 얘기도 좀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랬을 걸로 네. 이렇게 이제 추정된다라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는 대호 프로젝트 얘기를 해요. 대호 예. 프로젝트 얘기 들어봤어요? 예, 들어봤습니다. 네,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였다고, 그 당시에. 네. 대형 프로젝트가. 근데 실제 그 당시에 요거는 뭐 명확하게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친구이자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요직을 맡고 있는 석동현 그 당시 검사장이 네. 그 로펌이 대오다 막 이런 얘기들도 돌았었거든요. 아, 그럴 수 있고. 예. 예. 네, 하여튼 대호 프로젝트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대권 프로젝트가 있었다. 네. 대권 프로젝트가 가동된다. 네. 그걸 일명 대호 프로젝트라 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들어봤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성윤 고검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간에 떠도는 얘기, 그 당시에요. 지금 말고. 그렇습니다. 한간에 떠도는 얘기로 들어봤다. 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제로 그 대호 프로젝트, 대권 도전을 위한 프로젝트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실제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소문들이 굉장히 퍼져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만약에 이것도 나중에 가서 규명돼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네. 검찰은 중립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대권 프로젝트를 가동했다면 이건 문제가 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게 정치적 중립성 위반인데 아, 그렇죠. 이게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은 네. 징계 사유에 해당이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네네. 근데 그 시기에 돌았던 얘기가 이 대호 네. 프로젝트였고요. 그리고 네. 어떤 언론사들과 이제 윤석열 그 당시 검사가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소문이 돌았던 게 대호 네. 프로젝트의 한 축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윤석열 사단의 언론 플레이는 어떻게 윤석열 사단들은,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에 대해서 네. 특수부 검사들 어떤 패거리 집단이다라고 이런 맞습니다. 얘기도 나와요. 네. 나오는데 그 윤석열 사단의 어떤 이제 언론 플레이 행태에 대해서 조금 좀 지적을 해요.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수사할 때랑도 이제 같은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싱크가 좀 있나요? 없어요. 좀 싱크가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예. 들어보죠. 윤석열 사단의 뭐 특징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정도고 늘 하던 대로 그런 것이고요. 네. 과거에 그 전 정부 수사를 할 때 그때도 조정 장관 수사에 관한 똑같은 패턴의 수사를 했었어요. 네, 네, 네.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하면 어떤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면 네. 정치권에서 수사를 촉구하고 그 언론 보도를 근거로 그다음에 그 근거로 검찰이 수사하면 네. 언론이 그 내용을 확대 재생산하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죠. 네, 네, 네. 이런 똑같은 패턴으로 조국 장관 수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여기 지금 이제 이성윤 고검장이 네. 얘기했지만 네. 윤석열 사단의 특징이 뭐냐면요. 네. 과거에 이제 전 정부 수사를 할 때도 똑같은 패턴이었는데 네. 시민단체 의혹 제기, 그리고 정치권의 수사 촉구, 그리고 검찰 수사, 그리고 언론이 확대 재생산을 하는 이 패턴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네. 제가 아까 그 인간 윤석열과도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네. 이 국정농단이나 이 사법농단 같은 그 대형 이제 사건을 수사를 할 때 네. 이 윤석열 특수부의 스킨십, 기자들과의 스킨십이 굉장히 좋았다고요. 아, 네. 그래서 중간중간 번개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만나서 기자들과 대화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네. 이제 나이스했다라는 이제 표현들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문자 답변은 기자들한테 그렇게 잘해준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패턴화돼 있는 것들이 지금 이제 거론이 된 거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붙여서 한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이 더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극장식 수사입니다. 그래서 네. 이 극장식 수사를 해서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생중계를 하는 그런 네. 모습들이 네. 보이고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이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네. 그래서 예전에 그 위법한 수사로 지적이 됐던 그 악마화가 네. 네. 한번 이 약간 특징으로 꼽힌다고 네. 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내일 좀 다뤄야 돼요. 왜냐하면 윤석열식 수사는 어떻게 사냥 토끼몰이다, 막 이 얘기에 대해서도 좀 언급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네. 언론 플레이 양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민단체나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해서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든지 해서 이게 이제 해서 그 다음에 수사가 들어가고 네. 문제 제기하면 또 정치권에서 확대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수사가 들어가고 이걸 수사가 되면 또 언론에 줘서 보도하고. 언론에 또 확대시켜 가지고 이렇게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몰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일 그러니까 수사 방식이라든가 언론 플레이 이 문제들은 네. 또 내일 또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요 내용을 이제 얘기하면서 조국 전 장관에 네. 대한 가족에 대한 수사 얘기도 이제 거론이 되는데요. 네. 그 시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경이 이제 말씀 주신 게 하나가 있고 네. 다른 배경으로는 그 윤석열 그 당시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찰총장이 적폐 수사라는 것을 하면서 이제 친정부 검사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네. 이 벼락 출세를 친정부 검사이기 때문에 벼락 출세를 했다. 검찰총장까지 네. 올라갔다라는 이제 검사들의 시선이 있었고 네. 그 시기에는 굉장히 이제 몰려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이 평가를 다 뒤집었다라는 네. 이제 내용들도 거론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이성윤 고검장이 얘기했던 인간 윤석열에 대한 얘기하고 네. 과거에 이제 대선 때 대선 과정에서 후보 탐구를 하면서 윤석열 그 당시 후보죠. 네. 후보에 대해서 썼던 얘기하고 일맥상통한데 그때 썼던 얘기는 그래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큰형님 리더십이라고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검찰 내에서 큰형님 리더십으로 통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큰형님 리더십 우려되는 게 패거리주의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패거리주의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려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진짜 큰형님 리더십처럼 이렇게 잘해서 하면 모르지만, 검찰 내에 있었던 어떤 패거리주의처럼 가면, 사단 난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우려가 지금, 우려를 저버리지를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실제로 이제 언론 네. 보도나 아니면 이제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기사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네. 이성용 부검장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 네. 그럴듯한 대인 명분을 정해놓고 수사를 한다. 네. 그리고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지막지하게 수사한다. 근데 그 부분은 네. 수사 부분은 내일 하자니까. 아, 예, 예. 네. 그래서 수사 부분 내일에서 너 토끼머리 수사에 대해서 네. 내일 자세하게 또 다룰 거예요. 그리고 네. 여기 뒤에 이제 보스 기질이 넘쳐서 네. 이제 식구만 챙긴다. 네, 근데 이제 맞아요. 예. 그 중앙지검장이 됐을 때도 이제 네. 한동훈 장관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인 네. 분도 그렇고 그 시기에 자기 식구들이 요직으로 가는데 역할을 한 것, 네. 그런 내용들도 이제 맞습니다. 거론됐습니다. 네, 그게 이제 내부에서는 그걸 큰형님 리더십이라고 보지만 네, 이게 호불호가 또 굉장히 강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내 편한테는 무지막지한 내 편 챙기기로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반윤이다 이런 경우는 거의 적대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뭐예요? 패거리주의 아니에요? 패거리주의. 예, 제일 문제가 지금 리더로서 대통령으로서 해야 되는 것도 패거리주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뭐 야당하고 소통 안 하는 것도 이런 스타일과 맞물려 있다고 봐요, 저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김 기자 얘기했던 대로 대표적인 게 2019년에 검찰총장이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내정된 상황에서 대검 인사를 했는데 거기에 반부패 부장이 한동훈 검사장을 앉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대검 요직, 모든 요직하고 그 서울중앙지검 요직 같은 데를 전부 윤석열 사단으로 다 앉혀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내부의 반발이 컸던 거예요. 그 시기에 재밌는 이제 기사들이 네. 있는데, 그러니까 기사들이 이제 좀 재밌게 바뀌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랑 검찰총장으로 계속 영전을 하면서, 원래는 이제 인사 기사에 이 사람은 특수통이고, 뭐 어떤 수사를 했고, 이제 이 사람은 공안통이고 어떤 수사를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네. 공안통 검사들, 뭐 형사통 검사들, 이런 표현들이 네.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특수통 위주로 그 당시에 이제 그 검찰은 특수, 형사, 공안 이게 네. 이제 딱 그 균형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네. 특수통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공안통이나 일반 형사부 검사들 불만이 컸겠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하다가 그냥 넘어간 부분인데, 조국 수사 배경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또 지적을 하기도 해요. 네.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적폐 수사를 해왔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 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정부 검사로,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서는 친정부 검사로, 친정부 검사를 하면서 벼락 출세를 했다. 그렇습니다. 이런 평을 받고, 네. 또 하나 아까 그런 자기 편 식구 챙기기로 인해 가지고 검찰 내부에 반발이 많으니까 네. 이걸 무마하고 이런 반발을 돌파하기 위해서 조국 수사를 했다. 그렇죠. 이런 이제 네. 배경도 아까 이성윤 고검장의 하나의 진단을 그렇게 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에 저희들이 뉴스버스에서 지적했던 중에 하나가, 이 윤석열 검찰총장 그 당시에 검사하면 뚝심 네. 이랬었는데, 그게 말이 이제 검사 때는 뚝심이지만 결국은 이 대통령이 잘못하다가 독선 독단으로 갈 우려가 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독선 독단으로 나타나고 소통 불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술자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소통이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하냐면 그거는 끼리끼리 소통이다. 그렇죠. 예, 자기들끼리 있을 때 뭐 주거니 받거니 하면 소통이지, 남과의 검사가 외부와 소통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아니, 소통이 보통 검사하고 특수부 검사하고 술 먹는데 누가 거기서 대놓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네. 네. 그런데 그걸 소통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군끼리의 소통, 끼리끼리의 소통이 되면 안 된다. 네. 그런 잘못하다 불통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렇게 우려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려를 저버리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야, 그 우려했던 것만 하지를 않았어도 윤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뭐 요즘 지지율이 조금 오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네. 여전히 거의 60% 가까운 쪽이 부정적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또 매우 극부정이 더 높잖아요, 또. 그렇죠. 네. 네. 요즘 근데 이제 뭐 여론조사 지지율이 조금 오르다 보니까 조금 고무돼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네. 40%대에 가까워진 상황이니까요. 네. 네. 근데 아주 그것도 그 RN서치인가? 네. 거기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여론조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랄까, 이 표본이라든가 5, 60대가 좀 상당히 많이 잡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거 한번 꼼꼼하게 그 여론조사 좀 따져볼 필요 있어요. 갑자기 4%인가 5%가 원래 44.7%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여론조사가 나오고 나서 대단히 지금 고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권에서는. 네. 근데 그 무렵에 뭐 전화면접 조사한 갤럽에서 36%가 나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여론조사 추이도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